자, 네. 그렇게 편안한 톤으로 우리 또 뉴스 전해주실 권순우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상하게 앞권 틀어놓고는 잠이 안 와. 아 그래요? 악권은 뭐 지금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 뭐 이런 거 다루고 있는데. 날이 서서 그런가. 그거 최초 보도입니다. 아 그래요? 단독? 예, 영풍제지 주가 조작은 그거 수법이 어땠는지 잘 안 나타났었는데 네. 거기 미수금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주를 사채업자라는 게 아니라 증권사를 전주 삼아서 어허. 거의 한 5천억 되는 돈 돌렸던. 아 그렇습니까? 예. 아침 라이브에도 좀 해주세요. 근데 내용이 좀 길어서. 자, 예. 하여튼 그 앞권은 한글로 앞권 채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죠 이제. 네. 예, 그냥 악권 해도 뭐 콘텐츠는 좀 나와서 이제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10,000명 다 돼가 이제 아직 멀었습니다. 자, 5,000 넘었잖아. 예, 5천원 넘었습니다. 자, 하여튼 앞권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이제 뉴스 한번 가볼까요? 예, 어제 그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는 0.36%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45%, S&P 500은 0.41% 상승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들은 고용 관련한 지표였거든요. 근데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비농업 구문 고용이 19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예상치가 한 19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19만 9천 명이니까 고용이 생각보다 강했다라는 평가예요.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도 3.7%로 전월 3.9%보다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전반적으로 좀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는 고용이 좋으면 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금리를 안 낮출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앞으로 그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좀 안 좋을 거라는 건 기정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고용이 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게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해석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UAW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종료하면서 거기서 한 3만 명 정도는 추가로 고용된 것으로 나오는 현상이 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고용 지표는 잘 나왔는데 생각보다 증시는 강했다라는 거고, 12월에 이번 주에 FOMC 있습니다. 네. 이번에 금리 동결 가능성 97%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점도표라든지 성장률, 인플레이션 전망치 이번에 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또 발표가 돼서 예. 이번 주에는 외국발 이벤트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특별히 엄청나게 우리 전망과 다른 지표가 나오지는 않겠죠. 이제는 뭐 전망한 대로 대체로 이제 지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예, 예. 네, 그런 상황인 것 그런 같고요. 상황이라 오히려 내년도 어떨 건가에 대한 그 얘기들이 오히려 시장에서도 설왕설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그 미국의 정치 상황은 이따가 그 국립외교원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얘기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네. 보도를 했어요. 아,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면 예, 예. 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1,500명 대상으로 이제 지지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보도가 47%,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대답이 43%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어요. 근데 이 중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경합주 있잖아요. 네네. 6개 경합주 중에 한 5개 정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라는 게 오히려 미국에서는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젠다 47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좀 봤습니다. 아젠다 47에 뭐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좀 한번 제가 몇 개 정리를 해봤는데 확실히 워딩이 자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소유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이거는 그 AI로 돌린 거라 뭐 정확한 번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복지는 없다. 좌파 막스주의 미치광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기를 보유해야 한다. 필수 의약품 생산은 미국으로 복귀해야 된다. 출생 관광, 불법 아동의 시민권을 종료하겠다. 아, 원정 출산 같은 거. 예, 원전 네. 출산하고 이게 불법 체류자로 와서 낳은 아이 같은 경우도 이게 여기는 속지주의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뭐 인신매매범에 대한 사형을 촉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주로 있습니다. 일단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강화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은
상호 무역법을 제정을 해서 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인도나 중국 등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뭐 100%, 200% 관세 부과하는데 우리도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맞대응을 할 거다, 보복 관세 할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중국과 유럽연합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341%, 50% 넘게 높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도 겨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방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냥 관세율 똑같이 무조건 다 가져갈 거고 세계 평균 관세율이 미국의 2배가 넘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그 평균 관세율이 낮은 거는 본인들이 워낙 돌아다니면서 자유무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상대방의 보호무역주의를 좀 낮추면서 그런 부분이 좀 낮아진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정책 관련한 대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게 있습니다. 제일 민감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재가입한 파리 협정을 재탈퇴하겠다. 아니 원래 이제 트럼프가 되자마자 탈퇴했는데 예. 바이든이 되자마자 첫 번째 사인하고 한 게 또 파리 교역협정이고 복귀고 예. 자신이 되면 다시 탈퇴야. 예. 재가입한 파리 협정을 재탈퇴하겠다. 네. 그러면서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을 늘리려는 바이든 행정부와는 정반대로 풍력이나 태양광 대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원자력과 전통적 석유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최저 에너지 비용 국가가 돼야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네. 여기서 뭐 에너지 가격이 낮춘 화석연료로 계속 쓰면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겠죠. 막 석탄 이런 거 막 엄청 쓰면 뭐 지구야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은 물가 상승률은 낮출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지금 물가가 올라가면서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그 문구들이 굉장히 좀 유권자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 그렇겠네요.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견제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인데 이거는 중국에 대한 견제 중에서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하면서 미국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 IRA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미국이 세금을 중국 회사에 지급되는 흐름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도 안 그래도 외국 우려 집단으로 해서 중국 지분이 25% 이상 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은 훨씬 더 급진적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외교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도 중단할 가능성에 대해서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 최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을 급하게 불렀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미국 의회에서는 지원안이 부결이 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경제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종의 그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미국이 했던 그런 정책들 있잖아요. 외교 네. 정책들. 그런 부분들이 야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저기 지원할 돈이 어딨냐라는 아젠다가 또 유권자들에게는 또 귀에 들어올 수 사실 있는 이제 거죠.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게 정의감에서 지원한다기보다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의 미국 국익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트럼프는 제가 볼 때는 단기 성과주의, 예. 바로 성적표가 나오는 정책을 할 것 같고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장기적인 어떤 그런 플랜인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뭘 확 바꾸면 우리 같은 나라들이 진짜 걱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뭐 가볍게 얘기하지만은 저게 현실이 됐을 때 어우 엄청난 변화가 올 걸. 하다못해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FTA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모든 품목에서 무관세 적용받고 있는데 그 대미 관련해서 우리나라 흑자국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압박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뭐 주한미군 거기 관련한 방위비 협상도 트럼프 대통령 때 워낙 시끄러웠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그 미국인들 입장에서 자꾸 이런 뉴스를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얼마나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지를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자세한 얘기, 그럼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세가 어떤 모습인지는 이따 국립외교원 그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는 거를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젠다 47 관련해서는 또 지구본 연구소에서 2주 전쯤에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또 보시면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될 때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지게 될지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유럽연합 그 규제의 선진국 다른 거는 다 이제 개발도상국 수준이 된 것 같은데 규제만큼은 여전히 선진국인 EU가 AI 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포괄적인 AI 규제 법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럽연합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AI 규제 법안은 가장 먼저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럽은 AI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든 최초의 대륙이 될 것이다. 네. 그 혁신의 촉진과 시민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최대한 균형을 맞췄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그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안면 인식 기술 관련한 거 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은 AI 쪽에서도 굉장히 윤리적으로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네. 무단횡단을 하면은 신호등이 안면 인식을 한 다음에 뒤에 전광판에다 그걸 띄웁니다. 이렇게 이 사람 뭐 횡단보도 한 사람 신호 위반 그러면서 누구? 누군지 네. 쫙 나오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정부가 특정 범죄나 테러 공격과 같이 실체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중대한 범죄 용의자를 수색하기 위한 목적 정도로 안면 인식 기술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사람에 대한 신용 평가인데 네. 그 신용 평가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에서 이제 돈 빌려줄 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빌렸었고 얼마나 갚았는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신용 평가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의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회적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뭐 SNS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네, SNS 네, 썼던 말, 뭐 이 사람의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근데 그거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종의 사람을 등급을 매길 수가 있게 돼요. 너는 몇 등급, 너는 몇 등급. 그래가지고 뭐 기업에서도 뭐 취업 원서를 받을 때 너 사회적 스코어링 몇 점이야? 그래서 몇 점 이하는 뭐 원서도 내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스코어링을 금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취약층을 착취할 수 있는 AI 시스템도 금지를 하기로 했어요. 네. 이거는 근데 사실 데이터를 굉장히 면밀하게 보게 되면은 누구에게 이익이 가는지를 어느 정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돼 있고 또 요런 내용들 뭐 사이버 안전 보장, 에너지 효율성 보고 그러니까 AI 모델이 큰 경우 시스템 위험도가 큰 AI라는 것을 규정을 한 다음에 요거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 같은 것들을 다 보고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회사로 따지면은 시스템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은행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 BIS에서 그런 은행은 따로 해서 규제를 해요. 네. 근데 AI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위험도가 큰 AI 기반 모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그 얼마 전에 그 영국에서 AI 윤리 관련한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 정부의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나라도 과기부 장관이 갔었던 그런 행사였는데 거기서 지금 한 GPT-4 정도 이상 되는 파라미터를 가진 AI를 그런 걸로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모델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여기에 기준을 잡아서 그거 이상 되는 거는 보고를 좀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기업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한 500억 원 정도의 벌금 혹은 전 세계 매출의 7% 정도라고 하니까 나중에 전 세계 매출의 7%면 굉장히 좀 큰 벌금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에 전면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기정통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있습니다. AI 기본법이. 근데 그거는 지금 약간 좀 표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 AI 윤리 관련한 얘기는 지난 주말에 그 하정우 네이버 클로버 센터장 모시고 AI 윤리가 뭐가 있는가라는 얘기에 대한 걸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그러면서 그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좀 제가 이건 누구에게나 뭐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눈에 띌 만한 기사였는데 AI로 사진 속 여성 옷 벗기기 앱 이용 폭증하고 있다.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놓으면은 이미지 인식으로 쫙 인식을 한 다음에 그 인식에서 이제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하정우 센터장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AI의 윤리라 그러면 얘가 인공지능이니까 얘가 얼마나 윤리적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AI는 도구란 말이에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기 윤리를 얘기할 때 이 총이 얼마나 윤리적인가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걸 총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AI도 마찬가지로 이거 쓸 수 있다 그러니까 AI에서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좋은 것들보다는 이렇게 막 옷 벗기기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 폭증하고 있는 앱이 나왔어요? 아니 거기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아니, 같은데. 그런 건 안 되지. 그런 게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온 거 정도가 아니라 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앱이.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AI 윤리는 AI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검색어도 찾아보시려고 아, 하는 것 헤이.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네. LNG에 이어서 암모니아선이 온다. 한국 조선사들이 친환경 선박이 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그 조선업황을 취재하다가 제일 신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조선업은 계속 보고 있으면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글로벌 물동량이 좀 줄어서 그 상하이의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운임지수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운임지수가 내려가면은 선가도 같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운임지수 같이 보시면은 운임지수는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선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임이 낮으면 보통 주문을 안 해요. 그러면 성과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지금은 운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거를 뭐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차적으로는 수주 잔고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를 주문해도 4년 있다 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를 한 4년치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싸게 주문 넣으면 안 받습니다, 주문을. 그래서 요거 영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한 4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때는 친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를 좀 지금 친환경 선박을 주문해 놔야 그러니까 4년 후, 5년 후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규제 받을 테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좀 친환경 선박이 좀 많이 나올 거라는 건데 그 LNG선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LNG 운반선 뭐 카타르 뭐 100척 또 남은 물량들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 수주 실적은 조금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암모니아 운반선 관련한 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올해 전 세계의 암모니아 선박이 옵션 포함해가지고 발주가 한 26척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77척을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뭐 암모니아 어디다 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수소를 그냥 운반하려면은 영하 뭐 200몇 도로 낮춰가지고 운반을 해야 돼가지고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 수소에다가 그 질소 가서 붙이면 암모니아가 돼요. 근데 암모니아는 영하 30도 정도면 운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소의 운반 수단으로서의 암모니아가 굉장히 좀 그 각광을 받게 되면서 암모니아 운반선이 주문이 많이 저희는 나오고 이제 있고. 기본적으로 수소 운반선이네 그러면. 그렇죠. 수소를 수소를 운반하기 위해서 암모니아화하는 거니까. 예, 예.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초대형 암모니아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 1억 2,550만 달러 한 척에? 한 척에. 오우. 그리고 비싸요. 올해 들어 5척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하나오션에서 좀 수주를 했었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뭐 머스크에 대해서 암모니아선 4척 뭐 했었고 10척에 대한 인수위양서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척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를 석탄 발전소에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암모니아는 NH니까 그 이산화탄소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석탄 발전소에다 혼소를 하게 되면은 석탄 발전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산화탄소를 좀 낮출 수가 있어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석탄 발전소를 없애는 게 맞는데 있는 석탄 발전소를 지금 당장 꺼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다 암모니아 혼소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소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중간 단계에서 나중에는 뭐 수소를 직접 사용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라도 암모니아 사용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그 뭐 올해 내년 해서 암모니아 선박이 꽤 우리나라 조선사에 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희가 조국님을 모시죠. 아, 네. 엄경화 위원이 네. 네, 조선의 오셨습니다. 고모
네. 뭘 깜짝 놀래. 깜짝 놀랐어요. 조국 뭘 님을 깜짝 모신다고 놀래. 그래가지고. 3% 조국 그러면 조선의 국모예요. 알겠습니다. 자, 엄경화 의원. 하여튼 암모니아선 냄새는 좀 잘 좀 막아야 되겠네요. 그 그죠? 냄새 나나? 그렇게 납니다. 하는 거야? 예. 나요? 예, 예. 나겠죠. 오. 네, 냄새 조심해야 그 됩니다. 암모니아는 좀 냄새? 암모니아가 좀 독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독성 처리하는 아, 게 그래서 더 비싸구나. 그래갖고 암모니아를 처리하는 거는 그 독성 제거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자, 그렇게 조선 관련된 뉴스까지 전해 주셨고요. 저럴 때 꼭 봐주세요. 네, 엄경화 의원 출연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